아마존 PER 332배, 엔비디아 PER 224배, 테슬라 PER 82배, 메타 PER 40배. 너무 비싸다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만 아마존은 67% 상승, 테슬라는 107% 상승, 메타는 160% 상승, 엔비디아는 206% 상승.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10년간 매년 10%씩 상승해 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주식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했죠. 지난 10년간 애플에 투자했다면 11배, 테슬라에 투자했다면 28배, 엔비디아에 투자했다면 120배가 올랐습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은 시장 평균을 훨씬 압도하는 좋은 기업을 발굴해낼 수 있다면 놀라운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런 좋은 기업들은 대부분 이미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주가가 지금 회사가 버는 돈의 200배가 넘습니다. 테슬라도 주가가 버는 돈보다 80배가 넘게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만 오르고 있죠. 이것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전통적인 가치 투자 기법의 최고의 거장을 뽑으라고 하면 모두가 워런 버핏을 입에 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버핏이 운용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시장 평균보다 수익률이 낮아지기 시작해서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오히려 시장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법에서 기업의 적정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가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즉 PER입니다. PER은 한마디로 얘기해 기업이 현재 버는 돈 대비해서 주식이 몇 배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좋은 주식들은 현재 버는 돈과 비교해서는 터무니없게 느껴질 정도로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단체로 정신이 나간 게 아닌 이상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기업의 적정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가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이유죠.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장 기업의 성장 속도도 과거 산업혁명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 부르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들을 과거 시대의 기업들과 같은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제대로 된 평가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고성장 기업을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사실 주식의 적절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의 본질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구한 뒤 그것을 적절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법보다 조금 더 먼 미래를 봐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고성장 기업은 성장기 청소년과 같아서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또 다릅니다. 그런 기업을 올해나 내년 정도의 근미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크게 가소평가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테슬라는 2년만 지나더라도 올해 버는 돈의 거의 2배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80배가 넘는 PER은 내후년만 되더라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벌고 있는 돈만 생각해서 가격을 매기게 된다면 실제로는 비싸지 않은 주식을 비싸다고 오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또한 고성장 기업은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고 더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에 할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투자하는 돈도 지출로 처리되어 현재의 현금 흐름을 깎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기업의 가치를 더 키우기 위해 재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을 이미 성장이 모두 끝나서 최대한 이익을 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성숙기 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공정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성장기 기업 역시 성숙기 기업처럼 더 이상 재투자를 하지 않고 최대한 이익을 짜내는 기업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정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작년 한 해 258억 7,8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 매출 총이익은 145억 7,300만 달러로 약 56%의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연구 개발에만 76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45억 달러 정도로 영업이익률은 17.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이미 성장을 끝내고 이익을 짜내는 성숙기 기업이었다며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하지 않았겠죠. 실제로 성숙기 기업의 대표 주자를 할 수 있는 코카콜라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연구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구 개발비의 비중이 매출의 30%에 가까운 엔비디아와는 엄청난 차이죠. 이런 경우
엔비디아를 성장이 끝난 기업이라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반도체 기업 중 대표적인 성숙기 기업인 IBM의 경우 연구개발비로 매출의 약 11%를 지출합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11% 정도만 쓴다고 하면 연구개발비로 28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은 기존의 45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높은 92억 5천만 달러가 됐겠죠. 그렇다면 EPS가 약 2배로 높아지게 되고 이것만으로도 PER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거기에 엔비디아 같은 고성장 기업은 올해 벌 돈보다 내년에 벌 돈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 벌 것으로 예상되는 돈 기준으로 PER을 반토막 낸다면 PER은 224배에서 약 20배 정도로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고성장 기업에 적합한 잣대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는 터무니없이 비싸 보였던 기업도 실제로는 비싸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좋은 타이밍에 투자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말로만 들어선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성장주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손쉽게 설명해준 가이드가 어디 없을까? 만약 그런 가이드를 찾는 분들이시라면 월스트리트에서 30년간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애덤 시셀이 쓴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들도 전부 이 책에서 제시한 성장주 평가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구글에 투자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얘기한 워런 버핏의 평생 파트너 찰리 먼거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2019년에 테슬라를 알았지만 투자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그리고 2021년에 엔비디아를 알았지만 투자하지 못한 분이시라면 넥스트 애플, 넥스트 아마존, 넥스트 구글, 넥스트 테슬라, 넥스트 엔비디아는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를 일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